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열고 싶었는데, 막상 영상을 찍어 올릴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직장 생활 하다 보니, 숏폼은 이제 자유롭게, 제가 올리는데, 롱폼은 할 때마다 많이 실패를 해서, 롱폼을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제 생각, 오늘은 왜 제가 만년필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챗GPT를 비롯해서 다양한 도구 때문에 만년필의 사양, 그 특징, 역사까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정보보다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감성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년필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약 15년 가까이 만년필을 사용해 왔고, 그동안 200자루가 넘는 만년필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심정은 한마디로 하산입니다. 이 말은 만년필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뜻으로, 이제는 브랜드나 가격, 그리고 만년필의 본질, 즉 쓰는 즐거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엇이든 끄적이고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15년 전만 해도 가벼운 모나미 볼펜, 그리고 제트3 같은 아주 부드러운 필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펜을 그저 글을 쓰는 도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어느 순간 도구의 본질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1,000원짜리 만년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국산 또는 수입 만년필, 그리고 한정판 만년필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수백만을 호가하는 만년필까지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이 동네 산행이 어느새 몽블랑의 정상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즉 다이소에서 산 만년필 시작해서 값이 굉장히 비싼 몽블랑 만년필까지도 제가 산 셈입니다. 다이소 1,000원짜리 만년필 시작해서 몽블랑 고가 모델까지 경험하고 나 보니, 이제는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즉 만년필의 장점과 단점이 정리되고 저만의 기준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만년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글을 쓰고 영어 필기체를 연습하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잉크를 채우고 닙을 닦는 시간, 그 시간이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고, 이 나이가 먹다 보니 어느 정도의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이런 순간들의 삶이 어떤 휴식으로도 다가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만년필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900원에 구입한 펜입니다. 어느 정도 만년필에 대한 눈높이가 맞추다 보니 알리처럼 저렴한 만년필에 눈이 가기도 합니다. 이 펜을 선택한 이유는 배럴이 원목이면서 매끈하게 형태를 잘 잡았습니다. 또한 캡과 상단부 그립부가 항동 재질로 되어 있어 내구성 및 금빛 아름다움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가격이 3,000원 미만이다 보니 그런 가격적 메리트도 굉장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닙입니다. 닙은 만년필의 핵심으로 특히 자체 제작되어 온 만년필 브랜드를 매우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몽블랑과 펠리칸, 그리고 일본의 파이로트, 플래티넘 셀러펜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닙은 긋닙과 스틸립으로 나눠지는데, 이제야 생각해 보면 긋닙이라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스틸립이라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스틸립이든 긋닙이든 닙 끝단에 붙은 매우 단단한 물질로 형성된 촉이 붙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촉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닙의 무른 성질부터 크기, 또한 배럴의 무게 등 여러 만년필의 조직이 맞물려서 필감을 선사합니다. 만년필을 쓰다 보면 그 만년필의 진가를 느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슈미트 스틸립을 장착한 만년필을 10년 전에 썼을 때는 그저 그런 느낌의 펜이었는데, 지금 다시 써보면 매우 사각거리면서 장인이 잘 다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틸립은 요복, 그리고 복, 그리고 슈미트 닙을 신뢰합니다. 다행히 전에 쓰고 남은 슈미트 닙이 있어서 이 만년필을 교체해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전체 외관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베를에는 직접 워치를 올리고 캡에는 벤칠 기법을 적용해서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용만 따지면 뭐 몇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이 펜을 볼 때 가격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직접 손을 대고 또 시간을 들이고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좋은 기분입니다. 어쩌면 만년필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뭐 시간적인 양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싼 만년필과 저렴한 만년필을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만년필이 존재합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잎, 그 안정적인 잉크 흐림,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균형감, 이런 요소들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만년필의 본질은 종이 위에 글을 쓰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년필의 핵심은 닙입니다. 좋은 닙이 있고 그 닙의 성능을 충분히 살려주는 구조가 갖춰졌을 때 잉크 흐름이 안정적이라면 이미 만년필로서 역할은 대부분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일건이 더해집니다. 저는 그것을 가끔 용의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의 몸체가 훌륭하게 그려져 있어도 마지막 눈동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느끼지 않는 것처럼 만년필도 비슷합니다. 좋은 필감이 몸체라면 아름다운 디자인은 마지막으로 용의 눈을 그려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필구가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15년 동안 200자루가 넘는 만년필을 경험하면서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만년필을 쓰인 이유는 자기 만족입니다. 누군가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만년필이 그런 존재입니다. 조용한 새벽, 따뜻한 커피 한 잔, 천천히 잉크를 채우고 종이를 펼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 갈수록 그런 시간의 소중함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과가 중요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얼마나 빨리 갔는지 남들보다 앞서 있는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더 중요하게도 생각되어집니다. 만년필이 저에게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년필을 단순한 취미라고만 생각하지는 않고 조금은 느리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산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다시 산을 오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펜을 만나고 새로운 잉크를 발견하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또한 취미의 재미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꼭 비싼 만년필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펜이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손이 가서 많이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만년필은 가장 비싼 펜이 아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가지고 있는 펜으로 여러 번 많이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을 한 100에서 200자루 정도 되는데 그 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내용으로 가볍게 가겠습니다. 억지로 제가 풀어가다 보면 말이 꼬일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숏폼으로도 많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지만은 시간을 내서 롱폼도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